이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와 전망,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금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이틀간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관련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에이펙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 21개 에이펙 회원국 실무 책임자들이 그동안 올해 초부터 논의해온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혁신 방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틀 뒤에는 29일과 30일에는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까지 조율되고 합의된 사항을 31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자 정상회의는 이제 31일 열리지만은 그에 앞서서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모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 즉 최고 경영자 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29일 모레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네. 이 양자와 다자 회의 그리고 경제 관련 행사 잇따르면서 매우 분주한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다자 회의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결과물로 이제 공동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회의는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 속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선언 나올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일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게 바로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엔 가능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 역시 3,50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일이죠. 우리의 이제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중 그리고 분할 납부 방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이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이 패키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교착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투자 방식이나 금액 그리고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실 공약을 또 배당을 이제 나눌지 모두 이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현재로서는 이제 자국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파멸적 결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협상이 타결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익에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또 우방이고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결과에는 이를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도 밝혔죠. 네. 이번 발언이 이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는 조금 이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번 이제 아시아 순방에 나섰죠. 그 나서면서 이번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떤 타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타결에 아주 가깝다. 그리고 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 이런 그 한미 정상간의 이제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이에 그런 무역 합의 타결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최종 타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3,500억 달러 이 패키지 그 규모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건데 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네, 우선 이제 애초 미국으로서는 이제 3,500억 달러를 전체 선불 지급하다 이렇게 입장을 처음에는 고수를 했었는데 네. 최근 이제 협상에서는 이제 거기서 물러났죠. 다만 우리 경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시적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정부는 이 선에서 이제 10년 안팎으로 해서 분할 납부하고 현재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면서 대신 보증이나 대출 이걸로 해서 가름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간 250억 달러씩 해서 총 2천억 달러를 8년에 걸쳐서 일단 이렇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 펀드의 이제 수익 배분 문제 그리고 예. 투자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워싱턴을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타결을 시도를 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업계, 철강업계 그리고 많은 업계에서 25% 관세가 계속이 되죠. 그래서 손실 그리고 경쟁력 저하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양측이 이미 이제 서로 입장을 다 확인했고요, 거의. 그래서 정상회담 이번 계획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지금 얘기했던 그 관세 문제 얘기 나눌 거고요. 또 안보 관련 사안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뭐 동맹 현대화나 원자력 협정 같은 문제들 이번에도 좀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불모가세 인터뷰에서도 안보 현안에서는 한미 간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 국방부 지출이 이제 이번에 국내 총생산의 3.5%까지 늘리기로 했죠. 이 부분을 이제 이 대통령이 설명을 하면서 이건 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3.5%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온 측면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논의가 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송에서 안보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문서 작업도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협정 개정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현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방향으로 여기가 됐다고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문 형태로 나올지 이거는 이제 뭐 봐야 되는데 관세 협상 결과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 관련한 또 다른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건 에이펙을 계기로 회동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네. 그 가능성은 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가능성은 이제 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깜짝 해동 가능성은 이제 남아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해동 의지를 거듭 밝혔어요. 북한이 또 핵 보유기 국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이제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이제 태도를 보여서 깜짝 회동을 통해서 이제 김 위원장을 유인하겠다는 이런 의도로도 이제 보이는데 이제 앞서 지난 2019년 6월에 이제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었죠. 그 당시에 SNS를 통해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32시간 만에 회담이 성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판문점 시설에 이제 미화 작업을 이제 북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 지난 그 2019년 당시에는 이제 자유의 집 남측 지역이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제 당시 남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당시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회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외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내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분 정상회담을 이제 조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현재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에이펙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만날 텐데 일단 미중이 어느 정도 그 무역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 양국 간 무역 갈등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두 정상이 부산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 앞두고 이제 양측이 서로 기싸움을 많이 벌였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고요. 또 미국은 이제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양국 간에 있었는데
계약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파국은 완화하게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이와 관련 설명을 했는데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에 대해서 각자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즉 양국이 이달 들어서 이제 상대에게 새롭게 빼들었던 칼 이것을 다시 칼집에 이제 다시 집어넣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달 이제 중심 기한이 만료되는 상호 초월 관세 유예 이 부분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재연장적으로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죠. 결국 이제 트럼프 이게 첫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양국 갈등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되겠지만은 파국을 볼 수 있는 확전 이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달 1일에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잖아요. 네. 어떤 성과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4년에 한국을 이제 처음 방문했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그래서 이번이 이제 11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건데 그동안 이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로 이제 양국 관계가 이제 냉랭해졌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양국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시 주석 방안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의 이제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이제 이 시 주석의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이웃 국가 이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용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이제 2016년 사드 문제로 이제 한류 제한이 됐었죠. 한한령 이제 해제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이 이제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같은 그런 양국 간의 껄끄러운 문제도 이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실용 위기를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외교 일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캄보디아 그 훈 마네트 총리와 만났거든요. 최근에 그 스캔 범죄 때문에 좀 대응책을 고심 중인데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캄보디아 훈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우리 국민 피해로 우려가 커진 게 스캔 범죄, 즉 온라인 신용 사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네트 총리는 이제 이번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을 예. 하면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심심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예. 전격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수도 푸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하향하는 것도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르는 이 코리아 전담반 가동에 대해서 주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밝혀 왔었는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담반 설치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서도 아마 이를 계기로 해서 범죄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좀 벗고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전담반 설치로 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각종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수사에도 활력을 받을 것이로 기대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에이펙 정상회의 의미와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